백호야, 엎드려. 낯선 남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한마디에 최동훈 회장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28년 전 아들이 군견을 부르던 바로 그 구령이었어요. 그것도 똑같은 이름으로. 회장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28년 전 실종된 군견의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아들과 똑같은 손동작을 하는 걸까요? 회장의 가슴속에서 28년간 꺼지지 않았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여러분이 곁에서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에게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수고했다며 등 두드려주시는 따뜻한 손길과도 같습니다. 그 정성 잊지 않고 더 깊은 울림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백호야, 엎드려. 낯선 남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한마디에 최동훈 회장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28년 전 아들이 군견을 부르던 바로 그 구령이 그것도 똑같은 이름으로.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70세의 최동훈 회장은 천성그룹 본사 앞 인도를 걷고 있었어요. 비서 김 과장이 몇 걸음 뒤에서 따라왔죠. 회장님, 오늘 오전 일정은 이사회 참석이시고요. 김 과장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옆 골목에서 작은 개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차에 치인 듯 다리를 절뚝이고 있었어요. 회장은 무심코 그 개를 바라봤습니다. 흰색 털에 갈색 무늬가 섞인 중형견이었죠.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28년 전 아들 민재가 담당했던 군견 백호도 저런 모습이었으니까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과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저게 좀 병원에 데려가게. 예, 회장님께서 직접요? 김 과장은 놀랐습니다. 최동훈 회장은 28년 전 아들을 잃은 후로 개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사 행사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사업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죠. 빨리 하라고 했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과장은 급히 다친 개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봤지만 일요일이라 문을 연 곳이 없었습니다. 초조해진 김 과장이 인터넷을 검색했죠. 회장님, 여기서 차로 20분 거리에 다시 만날게라는 유기견 보호소가 있습니다. 일요일에도 운영한다고 나와 있네요. 거기로 가게.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낡은 건물들 사이로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다시 만날게 마이너스 유기견 보호소. 김 과장이 다친 개를 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보호소 안에서는 여러 마리의 개들이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금방 갈게요. 안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곧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은색 작업복을 입은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다가왔죠. 무슨 일이세요? 이 개가 차에 치인 것 같은데 좀 봐주실 수 있나요? 김 과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곧바로 개를 받아 안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리를 살펴봤습니다. 많이 아프겠구나. 남자의 손길이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어요. 개는 낯선 사람인데도 신기하게 얌전히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 손길이 왠지 익숙했습니다. 괜찮아. 남자가 개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그때 보호소 안쪽에서 늙은 개 한 마리가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흰색과 갈색이 섞인 대형견이었는데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늙은 개가 남자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특정한 동작을 했어요. 손바닥을 펴서 아래로 내리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죠. 백호야, 엎드려.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동훈 회장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백호. 28년 전 아들 민재가 담당했던 군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구령과 손동작으로.
회장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늙은 개는 정말로 남자의 명령대로 엎드렸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자동으로.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회장은 그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 28년 전이라면 20대 초반이었겠죠. 아들 민재가 실종됐을 때와 똑같은 나이였습니다. 저기, 손님? 남자가 이상한 듯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회장은 정신을 차리고 물었어요. 저게 이름이 뭡니까? 아, 백호요? 제가 키우는 앤데 벌써 15살이나 됐어요. 원래 백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증손자뻘이죠. 증손자? 네, 제가 28년 전부터 쭉 백호라는 이름으로 개들을 키워왔거든요. 정확히는 그때 백호 1세가 낳은 새끼의 자손이에요.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8년 전, 바로 아들 민재가 실종된 그 해였어요. 당신,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요? 강준서라고 합니다. 이 보호소 소장이고요. 강준서. 회장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아들의 이름은 최민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이상했어요. 저 남자가 쓰는 손동작,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백호라는 이름. 모든 것이 28년 전 잃어버린 아들과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괜찮네. 회장은 간신히 대답했어요. 강준서는 다친 개를 간이 진료실로 데려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어요. 준서가 개를 다루는 솜씨가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부드럽지만 정확하고 개들도 그를 완전히 신뢰하는 듯 보였죠.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타박상이네요. 며칠 쉬면 괜찮을 겁니다. 준서가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비용은? 회장이 물으려는 순간 준서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친 아이를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냥 가져가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과장이 개를 다시 안았어요. 하지만 회장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 자주 와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합니다. 준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는 모습을 본 순간 회장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지는 웃음. 아들 민재가 어렸을 때 그렇게 웃었어요. 회장은 차에 올라타면서도 계속 보호소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아들과 똑같은 이름의 개를 키우고 똑같은 구령을 사용하고 똑같은 손동작을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28년 전부터 백호라는 이름을 써왔다니. 회장의 가슴속에서 28년간 꺼지지 않았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민재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최동훈 회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강준서라는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손동작, 그 구령, 그리고 백호라는 이름.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책장 뒤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었죠. 상자 안에는 아들 민재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민재가 큰 개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흰색과 갈색이 섞인 군견 백호였습니다. 민재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빠, 백호랑 제가 최고의 팀이 될 거예요. 면회 왔을 때 민재가 자랑스럽게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때가 1997년 가을이었어요. 민재는 GOP에서 군견병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해 10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부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순간을 회장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 영식 이병이 순찰 중 실종됐습니다. 담당 군경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회장은 즉시 부대로 달려갔어요. 수색 작전이 벌어졌지만 아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군견 백호도 함께 사라진 상태였죠. 북한으로 납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 관계자의 말에 회장은 주저앉았어요. 그 후로 28년, 회장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업은 계속했지만 그건 그저 습관이었죠. 진짜 삶은 그날 밤 GOP 철책 어딘가에서 멈춰버렸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민재야, 혹시 내가 살아있는 거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다시 만날게 보호소에서 강준서는 늙은 백호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백호야,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준서는 백호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내가 왜 갑자기 엎드려라고 했을까? 준서는 자신도 모르게 나온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사실 준서에게는 28년 전 이전의 기억이 없었어요. 1997년 가을, 그는 DMZ 인근 산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심한 머리 부상, 총상을 입은 채로요. 그를 발견한 건 산속 마을에 사는 강찬우 노인이었어요. 노인은 쓰러진 청년과 죽어가는 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개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인을 지키려는 듯 청년 곁을 떠나지 않았죠. 노인은 청년을 급히 병원으로 옮겼어요. 하지만 청년은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 모든 것이 백지였어요.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군복에는 계급장도 이름표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종 신고와 매칭되는 사람이 없었죠. 결국 청년은 자신을 구해준 강찬우 노인의 성을 따라 강준서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은 개가 낳은 새끼 한 마리를 데려와 백호라고 이름 붙였어요. 왜 그 이름을 지었는지는 준서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이름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 후 28년, 준서는 본능적으로 개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한 후 작은 유기견 보호소를 시작했죠. 개들을 돌보고 훈련시키고 새 가족을 찾아주는 일. 그 일을 할 때만큼은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가끔, 특히 가을이 되면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무엇에 대한 그리움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준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쪽 하늘에 달이 떠 있었어요. 왜인지 저 달을 보면 누군가가 생각났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준서는 매번 이렇게 자문했지만 답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과거 어딘가에 소중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 사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 백호야, 나는 누구였을까? 준서가 속삭였습니다. 늙은 백호는 주인의 손을 하즈며 조용히 곁에 누웠어요. 그날 만난 노인, 최동훈 회장. 준서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익숙했어요. 그 눈빛 속에서 깊은 슬픔을 봤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슬픔이었죠.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 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나친 생각이겠죠.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동훈 회장은 비서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자네, 강준서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주게. 다시 만날게 보호소 소장 말씀이십니까? 그렇네. 나이, 출신, 과거 이력.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해.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뭔가 중요한 일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1997년 가을, 우리 민재가 실종됐을 때 수색 기록을 다시 찾아봐 주게. 당시 군견 백호에 대한 기록도 함께.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이 물러갔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죠. 만약 저 남자가 정말 민재라면, 만약 아들이 28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살아왔다면, 회장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기다려라. 그날부터 최동훈 회장의 삶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한편 강준서도 이상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단편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철책, 군복, 그리고 큰 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민재야.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깨어나면 다 잊혀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민재라는 이름만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준서는 늙은 백호를 바라봤습니다. 백호야, 민재가 누굴까? 백호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그 후 일주일 동안 최동훈 회장은 3번이나 다시 만날게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친 개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핑계였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강준서를 관찰하기 위함이었죠. 회장님, 또 오셨네요. 준서는 회장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들 민재의 웃음과 너무 닮았습니다. 개 상태가 궁금해서 들렀네. 회장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다 나았어요. 보세요. 이렇게 잘 뛰어다니잖아요. 준서가 가리킨 곳에서 개가 다른 개들과 함께 뛰놀고 있었어요. 다행이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준서를 따라다녔죠. 준서가 개들에게 밥을 주는 모습, 개들을 훈련시키는 손동작, 개들의 털을 빗겨주는 부드러운 손길, 모든 것이 회장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회장님,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고맙네. 두 사람은 보호소 한쪽에 마련된 작은 휴게 공간에 앉았어요. 준서가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내왔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것밖에 못 드리네요. 괜찮네. 오히려 좋아.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 일을 한 지 오래됐나? 네, 거의 25년쯤 됐어요. 처음엔 작은 보호소였는데 점점 커졌죠. 가족은 없나? 준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없어요.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슨 뜻인가? 저는 28년 전에 기억을 잃었어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전 기억이 전혀 없어요. 산에서 다쳐서 발견됐는데 제가 누군지 몰랐죠. 28년 전이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확히는 1997년 10월이었어요. 가을이었죠.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997년 10월. 아들 민재가 실종된 바로 그때였어요. 그래서 자네 본명도 모르는 건가? 네, 저를 구해주신 분이 준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강준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끔 궁금해요. 제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간신히 참으며 물었어요. 그럼 자네가 발견됐을 때 함께 있던 건 없었나? 개가 있었어요. 죽어가는 개요. 그 개가 새끼 한 마리를 낳았고 제가 그걸 키웠죠. 그게 바로 백호 1세의 엄마예요.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군견 백호. 아들과 함께 실종됐던 그 개. 그 개의 후손을 28년간 이 남자가 키워온 것입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었어요. 그때 늙은 백호 3세가 두 사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백호는 회장에게 바로 다가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백호가 낯선 사람한테는 잘 안 가는데. 준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백호를 쓰다듬었습니다.
백호는 회장의 손을 하드며 더욱 다가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착한 녀석이군.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백호의 눈을 보니 28년 전 군견 백호가 생각났어요. 민재가 백호를 쓰다듬으며 웃던 모습이. 회장님 괜찮으세요?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거든요. 괜찮네. 먼지가 들어간 것 같군. 회장은 황급히 눈을 닦았어요. 그날 이후로 회장의 방문은 더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보호소를 찾았어요. 준서도 이제는 회장을 편하게 대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개들이 보고 싶어서. 회장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도 개들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준서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회장은 준서가 개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앉아. 기다려. 좋아. 준서의 구령이 명확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개들은 그의 명령에 정확히 반응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준서가 무의식 중에 군대식 동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 때의 각도, 발을 모으는 자세, 심지어 경례 비슷한 동작까지. 분명 배운 적이 없다면서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훈련을 어디서 배웠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배운 기억은 없는데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느낌? 준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회장은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분명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군견병으로. 그날 저녁 회장은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됐나? 회장님, 강준서 씨에 대한 기본 정보는 파악했습니다. 1997년 10월 DMZ 인근 산에서 발견됐고 신원 미상으로 처리됐습니다. 당시 입원 기록을 보니 총상과 심한 뇌진탕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총상?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가 북한군에게 총을 맞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조사해보게. 1997년 10월에 GOP에서 실종된 군인이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더 많은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한편 준서도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동훈 회장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설명할 수 없는 친근감이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준서는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엔 좀 더 선명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자신을 안아주고 있었어요. 민재야, 아빠가 자랑스럽다. 그 목소리. 준서는 꿈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깨어났을 때 준서의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왜 우는지 몰랐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빠.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어요. 준서는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혹시 자신을 찾고 있을까? 준서는 늙은 백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백호야, 나도 가족이 있었을까? 백호는 주인의 얼굴을 핥아주었어요. 다음 날 회장이 또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이걸 자네에게 주고 싶네. 회장이 건넨 것은 작은 상자였습니다. 뭔데요? 열어보게. 준서가 상자를 열자 안에 낡은 시계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아들에게 주려고 샀던 거네. 하지만 줄 기회가 없었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가 가져주면 좋겠네. 준서는 시계를 들여다봤어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자네가 가져야 할 것 같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준서는 알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준서는 시계를 소중히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전에도 이런 시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죠.
회장은 준서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혹시 기억이 돌아올까 기대했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회장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진실에 다가가면 됐으니까요. 그날 헤어질 때 준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자꾸 이상한 꿈을 꿔요. 무슨 꿈인가? 누군가 저를 민재라고 부르는 꿈이요.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재,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이 익숙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회장은 간신히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꿈이란 게 원래 이상한 법이지. 그렇죠?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김 과장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들어오게. 회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김 과장을 맞이했어요. 김 과장은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997년 10월 GOP에서 실종된 군인 명단입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아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최민재, 당시 22세. 군견병으로 GOP 복무 중 실종. 담당 군견 백호와 함께 사라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김 과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강준서 씨가 발견된 정확한 날짜와 장소입니다. 1997년 10월 23일 DMZ 인근 산속.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민재가 실종된 날로부터 정확히 3일 후였어요. 그리고 발견 장소는 GOP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 더 있습니다. 김 과장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당시 병원 기록입니다. 강준서 씨는 왼쪽 어깨에 총상, 머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손등에 개 이빨 자국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개 이빨 자국? 네, 의사 소견으로는 개가 그를 끌고 온 흔적 같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가 총에 맞아 쓰러졌을 때 백호가 주인을 구하려고 물고 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호도 결국 죽었죠. 회장님, 제 생각에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준서 씨가 도련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DNA 검사를 해야 하네. 그런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야지. 의심받으면 안 돼. 회장은 신중했습니다. 만약 준서가 정말 민재라면 충격을 최소화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회장은 다시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요. 회장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회장은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커피 한잔 할까? 좋죠. 두 사람은 다시 휴게 공간에 앉았습니다. 준서가 커피를 타서 내왔어요. 회장은 준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특정 버릇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긴장하면 왼손으로 왼쪽 귀를 만지는 버릇. 민재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지는 것. 민재와 똑같았어요. 말할 때 가끔 그러니까 말이죠라는 말버릇. 민재가 자주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회장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민재입니다. 28년 만에 찾은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때 준서가 커피를 마시다가 실수로 조금 흘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네. 준서는 휴지로 닦고 새 컵에 커피를 다시 따라왔어요. 회장은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회장은 준서가 사용한 컵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DNA 검사를 위해서였죠. 며칠 후 회장은 또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28년 전 준서를 발견했다는 강찬우 노인을 찾아갔어요. 노인은 80세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시나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잊을 수가 없지요. 그 청년과 개를 발견했을 때를. 노인은 28년 전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따라가 보니 죽어가는 개가 있었고 그 옆에 청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청년은 군복을 입고 있었나요? 네, 군복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급장이며 이름표가 다 떨어져 나간 상태였어요.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신원을 숨긴 것처럼 보였어요. 혹시 북한군에게 쫓기다가 그렇게 된 건 아닐까요? 걔는 어땠습니까? 걔는 정말 충성스러웠어요. 죽어가면서도 주인을 지키려고 했지요. 청년의 옷을 물고 끌고 온 흔적이 있었어요.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걔는 제가 청년을 병원에 데려간 후 새끼 한 마리를 낳고 죽었습니다. 그 새끼를 청년이 키우고 있지요. 백호라고 이름 붙여서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견 백호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인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손을 남겨 계속 주인을 지키게 했죠. 감사합니다. 회장은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편 준서는 요즘 이상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꿈이 더 자주, 더 선명해졌어요. 어느 날 밤 준서는 꿈속에서 철책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큰 개가 함께 걷고 있었어요. 백호야, 오늘도 수고했어. 꿈속에 자신이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날카로운 통증, 어깨에 뭔가 박히는 느낌. 백호. 꿈속에 자신이 소리쳤습니다. 개가 자신을 물고 끌고 가는 느낌. 민재야.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준서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헉, 헉.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준서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거기에는 총상 흉터가 있었어요.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식하지 않았던 흉터. 이게 총상이라고? 준서는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사고로 생긴 상처라고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꿈속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나는 군인이었나? 준서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민재라는 이름. 왜 자꾸 그 이름이 나오는 걸까요? 다음 날 준서는 용기를 내어 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혹시 민재라는 이름 아세요? 회장은 잠시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묻나? 요즘 자꾸 꿈에 나와요. 누군가 저를 민재라고 부르는 꿈을요.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잘 모르겠네. 흔한 이름 아닌가. 그렇긴 하죠.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어요. 회장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곧 말해주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결과 99.99% 친자 관계 확률. 회장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재야. 눈물이 흘렀어요. 28년 만에 아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28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 살아온 아들에게, 기억도 없는 아들에게, 회장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진실을 전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말해야 했습니다. 최동훈 회장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전해야 할까? DNA 검사로 확신은 얻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준서 자신도 납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회장은 사립탐정을 한 명 더 고용했어요. 군 기록 보관소를 샅샅이 뒤져달라고 부탁했죠. 며칠 후 탐정이 중요한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최민재 이병의 군 복무 기록입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어요. 그 안에는 민재의 입대 서류, 지문, 혈액형, 그리고 신체 검사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왼쪽 어깨에 점 3개가 일렬로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점 3개. 준서에게도 그 점이 있을까요?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회장은 또 다른 증거도 찾았어요. 민재가 군견병 교육을 받을 때 쓴 일지 수첩이었습니다. 부대에 보관돼 있던 것을 특별히 허가받아 가져온 거였죠. 수첩에는 민재의 글씨로 백호와의 훈련 일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백호는 정말 영리하다. 오늘 처음으로 엎드려 명령에 성공했다. 백호가 내 말을 알아듣는 것 같다. 신기하다. 백호와 나는 최고의 팀이 될 것이다. 회장은 수첩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준서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하지만 그 전에 준서 스스로 뭔가를 깨닫게 하고 싶었어요. 회장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것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뭔가 들고 오셨네요? 준서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네. 회장은 가방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민재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내 아들 사진일세.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8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 준서는 앨범을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준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낯설지 않았어요. 회장은 준서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준서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겼어요. 초등학교 입학 사진, 중학교 수학여행 사진, 고등학교 졸업 사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군복을 입은 민재가 큰 개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이건 무엇이 보이나?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백호잖아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네. 군견 백호일세. 그런데 왜 이게가 우리 백호랑 똑같아 보이죠? 준서는 혼란스러웠어요. 회장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내 아들은 군견병이었네. 담당 군견이 바로 백호였지. 1997년 10월 아들과 백호가 함께 실종됐어.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997년 10월 자신이 발견된 바로 그때였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없었네. 북한으로 납치됐다고만 추정했지.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됐어. 그때 백호가 새끼를 낳았다는 것을. 그 새끼가 지금 자네 보호소에 있는 백호들의 조상이라는 것을. 준서는 뒤로 물러섰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회장님 설마. 회장은 준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 나이가 몇인가? 50살입니다. 28년 전이면 22살이었겠죠. 내 아들이 실종됐을 때 나이가 22살이었네. 준서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니에요.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는 1997년 10월 DMZ 인근에서 발견됐네. 총상을 입고 군복을 입고 죽어가는 군견과 함께. 그리고 28년 동안 백호라는 이름으로 개들을 키워왔지. 자네는 왜 그 이름을 선택했나? 준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왜 그 이름을 선택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이름이 나왔어요. 회장은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군견 인식표였어요. 낡고 녹슬었지만 글자는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군견 백호 마이너스 1997. 이건 자네 보호소에 있는 늙은 백호 목걸이에서 찾아낸 거네. 준서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랬어요. 늙은 백호 3세는 항상 낡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게 뭔지 정확히 확인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야 보니 그게 군견 인식표였던 것입니다. 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재의 군견병 일지 수첩이었어요. 이건 내 아들이 쓴 일지일세.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오늘부터 백호와 함께 훈련을 시작한다. 글씨체가 왠지 익숙했습니다. 준서는 자신도 모르게 보호소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자신의 일지장을 가져왔습니다. 28년 동안 개들을 돌보며 적어온 기록이었죠. 두 일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글씨체가 비슷했어요. 아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준서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회장은 준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재야. 그 한마디에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는 자네가 내 아들일세.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28년 동안 찾아 헤맸던 내 아들. 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괜찮네. 천천히 기억하면 돼. 회장은 준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네가 살아있다는 것일세. 준서는 회장의 품에서 울었어요. 28년 동안 느꼈던 공허함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 자신에게도 가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늙은 백호 3세가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왔어요. 꼬리를 흔들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백호야, 고마워. 회장이 백호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조상이 우리 아들을 지켜줬구나. 준서도 백호를 끌어안았어요. 그러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왜 자신이 평생 개들과 함께 살아왔는지, 왜 백호라는 이름을 선택했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그날 밤 준서는 또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몽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주는 꿈, 백호와 함께 뛰어노는 꿈, 그리고 깨어났을 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자신이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을. 다음 날 아침 강준서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어요. 자신이 재벌 회장의 아들이라니. 28년 전 실종됐던 군견병이라니.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준서는 거울 앞에 섰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최민재인가? 여전히 낯설었지만 거부감은 없었어요. 회장? 아니, 아버지가 보여준 사진 속 청년. 분명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준서. 아니, 민재.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병원에 같이 가지 않겠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으로 향했어요. 회장이 미리 예약해둔 유전자 검사실이었습니다. 물론 회장은 이미 검사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준서를 위해 다시 한번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었죠.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구강 점막 세포를 채취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회장이 물었어요. 오늘 시간 있나?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네. 어디신데요? 자네가. 아니, 민재가 잘한 곳일세. 준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로 향했어요. 고급스러운 단독주택들이 늘어선 거리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일세. 민재가 태어나고 자란 곳. 회장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보였어요. 준서는 그 정원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저기 저 나무.
준서가 정원 한쪽에 큰 느티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에서 뭔가를 한 것 같아요.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맞네. 민재가 어렸을 때 저 나무에 그네를 매달아줬지. 매일 그네를 타며 놀았어. 준서는 나무에 다가갔습니다. 나무 껍질을 만지는 순간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네를 타며 웃던 기억. 아버지가 뒤에서 밀어주던 기억. 민재야, 더 높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 나는 것 같아요.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은 준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 조급해하지 마.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8년 동안 변하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회장은 민재의 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자네 방일세. 준서는 방문을 열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방이었습니다. 책상, 침대, 책장. 모든 것이 28년 전 그대로였죠. 준서는 책상에 앉아봤습니다. 의자의 높이가 딱 맞았어요. 책장을 둘러봤습니다. 만화책, 소설책, 참고서들. 한 권 한 권이 왠지 익숙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1월 1일. 오늘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일기를 쓰기로 했다. 준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기를 읽어 내려갔어요. 아버지와 등산을 갔다.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본 경치는 아름다웠다. 오늘 강아지를 봤다. 너무 귀여웠다. 나도 개를 키우고 싶다. 대학 입학 발표가 났다. 불합격이다. 아버지가 실망하실까봐 걱정된다. 아버지께서 괜찮다고 하셨다. 다시 도전하면 된다고. 고마운 분이다. 일기를 읽으면서 준서는 울었습니다. 이건 분명 자신의 이야기였어요. 자신의 감정이었고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회장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1997년 9월 20일. 내일 군대에 간다. 걱정되지만 떳떳하게 다녀오겠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준서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가 정말 민재인가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네. 자네가 내 아들일세. 준서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8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회장은 준서를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강찬우 노인의 집이었어요. 노인은 준서를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네, 그때 그 청년이구만. 네, 저예요.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준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살아있었구먼. 정말 다행일세. 노인은 28년 전 그날을 다시 이야기해줬습니다. 더 자세하게요. 그때 자네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 하지만 옆에 있던 개가 자네를 지키고 있었지. 개는 자네 옷을 물고 끌고 온 흔적이 있었어요. 아마 안전한 곳까지 끌고 온 것 같았어. 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호가 자신을 구한 것입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개는 정말 충성스러웠어요. 죽기 직전까지 자네를 지켰지. 그리고 새끼를 낳고 숨을 거뒀어요. 마치 자네를 지킬 후손을 남기고 간 것 같았어.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호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왜 평생 백호라는 이름으로 개들을 키워왔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자네 어깨에 총상이 있었고 머리에 심한 타박상이 있었어요. 의사 말로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라고 했지. 준서는 왼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총상 흉터가 있었어요. 이제는 그 흉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나라를 위해 복무했다는 증거니까요.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과 준서는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99.99%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은 분명히 친부자 관계입니다. 준서는 결과지를 받아들었어요. 숫자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최민재라는 것,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 회장은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확실하네. 자네가 내 아들이야. 준서도 회장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아버지. 병원을 나오면서 준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 어깨에 점이 있다고 하셨죠? 그렇지. 왼쪽 어깨에 점 3개가 일렬로. 준서는 상의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어깨에 정말로 점 3개가 일렬로 있었어요. 회장은 그 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야, 정말 내가 맞구나. 준서도 울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최민재였어요. 28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밤 준서는 꿈을 꿨습니다. GOP 철책을 따라 순찰하는 꿈, 백호와 함께 걷는 꿈, 갑자기 들리는 총소리, 어깨에 박히는 총알, 쓰러지는 자신, 백호가 자신을 물고 끄는 모습, 그리고 희미해지는 의식. 하지만 이번에는 꿈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백호가 자신을 보며 짖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라.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라. 준서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백호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준서는 늙은 백호 3세를 끌어안았습니다. 백호는 주인의 얼굴을 핥아주었어요. 준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28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록 기억은 없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백호를 기억하고 개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삶.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본능이었던 것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며칠 후 최동훈 회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진실을 알릴 때가 됐다고 판단했어요. 민재야,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네. 아버지가 준서, 아니, 민재를 불렀습니다. 기자회견요? 그렇네. 28년 만에 자네를 찾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세상의 주목을 받는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2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고통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겠습니다. 회장은 민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민재야. 기자회견 전날 밤, 민재는 보호소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개들을 돌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부터 내 삶이 완전히 바뀌겠지. 더 이상 강준서가 아닌 최민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늙은 백호가 다가와 민재 옆에 앉았습니다. 백호야, 내일 큰일이 생겨. 민재가 백호를 쓰다듬었어요. 나는 재벌 회장의 아들이 된대.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백호는 꼬리를 흔들며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돌볼 거야. 그게 내가 할 일이니까. 민재는 확신했습니다. 비록 신분은 바뀌어도 자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음 날 오전, 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천성그룹 회장이 중대 발표를 한다는 소식에 언론이 들썩였어요. 회장은 단상에 섰습니다. 그 옆에 민재가 서 있었어요. 민재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준비한 옷이었죠. 기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년 전 잃어버렸던 제 아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10월 제 아들 최민재는 군 복무 중 GOP에서 실종됐습니다. 당시 담당 군견 백호와 함께 사라졌죠. 회장은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민재의 어린 시절 사진, 군복 입은 사진, 그리고 실종 당시 기록. 저는 28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없었죠.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한 계기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회장이 민재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입니다. 민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민재에게 집중됐어요. 이 사람은 28년 동안 강준서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기억을 잃고요. 1997년 10월 DMZ 인근 산에서 총상을 입고 발견됐습니다. 군경과 함께요. 회장은 당시 병원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도 공개했어요. 99.99% 친자 관계. 이 사람은 제 아들 최민재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28년 만에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다친 개를 도와주러 갔다가 그의 보호소를 방문하게 됐죠. 그곳에서 백호라는 이름의 개를 보는 순간 뭔가 느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본인은 기억을 되찾으셨나요? 민재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직 완전히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하지만 확신합니다. 저는 최민재입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대하는 방식, 특정 동작들,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는 회장을 바라봤어요. 이분이 제 아버지라는 것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봤어요. 28년간 무엇을 하며 지냈나요?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했습니다.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만날게라는 보호소요. 개들을 구조하고 돌보고 새 가족을 찾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 일을 선택하셨나요? 몸이 이끌었습니다. 민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개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했어요. 특히 백호라는 이름. 그 이름만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재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까?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 전문기관에서 확인받았죠. 또한 신체적 특징, 과거 기록, 증인 진술까지 모두 일치합니다. 회장은 추가 증거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군 기록, 병원 기록, 강찬우 노인의 증언 등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제 아들은 앞으로도 보호소를 계속 운영할 겁니다. 천성그룹의 지원을 받아서요. 재산이 목적이라면 보호소 같은 건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어요. 저는 28년 동안 강준서로 살아왔습니다. 그 삶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기억은 없었지만 그 시간도 제 삶이었으니까요. 민재의 목소리가 진실되게 들렸어요. 다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민재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28년 동안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단상을 내려와 민재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재야, 정말 고생 많았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도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28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기자들 중 일부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재는 처음으로 천성그룹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어요. 어떤가? 낯설지?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솔직히 낯설어요. 민재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보호소에서 살았으니까요. 괜찮네. 천천히 적응하면 돼. 회장은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중요한 건 자네가 행복하냐는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가? 보호소를 계속 운영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아니, 더 크게 키우자. 천성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만들면 어떻겠나? 민재의 눈이 빛났어요. 정말요? 그렇네. 백호동물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은 어떤가? 민재는 감동했습니다. 백호의 이름을 딴 재단. 완벽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저녁 민재는 보호소로 돌아갔습니다. 개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늙은 백호가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백호야, 우리가 해냈어. 민재가 백호를 끌어안았습니다. 28년 만에 집을 찾았어. 하지만 너희들도 내 가족이야. 백호는 민재의 얼굴을 핥아주었어요.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백호 일세가 있을 것입니다. 주인을 끝까지 지켰던 충성스러운 군견. 백호야, 고마워. 민재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없었을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백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주인. 드디어 집에 돌아왔구나.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이 감동적인 스토리를 연일 보도했어요. 28년 만의 기적, 충성스러운 군견이 지킨 생명, 재벌 회장과 아들의 감동 재회. 하지만 최동훈 회장과 민재에게는 언론의 관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것. 민재야, 오늘 같이 갈 곳이 있네. 어디세요, 아버지? 자네 어머니 산소일세. 민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재가 실종된 지 10년 후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가겠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공원묘지로 향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회장은 깔끔하게 관리된 묘지 앞에 섰습니다. 김서연 여사,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을 데려왔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민재예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를 직접 만나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돌아왔어야 했는데. 괜찮네. 회장이 민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이해하실 거야. 자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거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민재는 어머니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28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개들과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묘지를 떠나며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민재는 정식으로 최 씨 가문에 복적됐습니다. 호적에 다시 최민재라는 이름이 올라갔어요. 28년 만에 법적으로도 회장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회장은 작은 가족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천성그룹 임원들과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했어요. 민재를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최민재를 소개합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민재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민재 씨, 앞으로 천성그룹을 이끌어갈 계획이신가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보호소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게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회장은 민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민재는 앞으로 백호동물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맡을 겁니다. 천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요. 민재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뜻을 존중해주는 것이. 모임이 끝난 후 회장과 민재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재야, 행복한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행복해요.
민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네. 내가 가장 걱정했던 게 그거였어. 자네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괜찮아요, 아버지. 민재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혼자였어요. 이제 가족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아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민재야. 돌아와줘서. 며칠 후 민재는 보호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함께 갔습니다. 회장님, 여기가 제가 28년 동안 살았던 곳이에요. 민재가 보호소를 안내했습니다. 회장은 낡은 건물들을 둘러봤어요. 자네가 여기서 이 모든 일을 혼자 해왔구나. 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민재가 개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회장은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새삼 느껴졌어요. 앞으로는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마. 회장이 약속했습니다. 더 많은 개들을 구할 수 있도록.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늙은 백호가 다가왔습니다. 회장을 보고 꼬리를 흔들었죠. 백호야,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민재가 백호를 소개했습니다. 회장은 무릎을 꿇고 백호를 쓰다듬었어요. 고맙다, 백호야. 아니, 너희 조상 백호에게 고맙다고 전해다오. 우리 아들을 지켜줘서. 백호는 회장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그날 저녁 민재와 회장은 보호소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요.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 28년 동안 정말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네. 특히 자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자네 아버지니까.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법이지. 민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더 빨리 기억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회장이 민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네. 아무도 잘못이 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28년의 시간이 천천히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백호동물복지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기존 보호소 옆에 새로 지은 대형 시설이었어요. 최첨단 의료시설, 넓은 운동장, 쾌적한 숙소, 모든 것이 개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언론,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시민들. 민재가 연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재단의 이름은 백호입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백호는 28년 전 저를 구해준 궁견의 이름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인을 지킨 충성스러운 친구였죠. 민재는 늙은 백호 3세를 무대로 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그 백호의 증손자입니다. 28년 동안 저와 함께 해왔죠. 백호가 꼬리를 흔들자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이 재단을 통해 백호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충성, 헌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동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관중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회장은 뒤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개소식이 끝난 후 민재는 재단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공간이 꿈 같았어요. 수의사 이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준서 씨, 아니 민재 씨, 축하해요. 고마워요, 수진 씨. 민재가 웃었습니다. 이 재단에서 같이 일해주실 거죠? 물론이죠. 제가 먼저 부탁하려던 참이었어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8년 전 민재가 자랐던 바로 그 집.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느티나무, 현관의 풍경 소리, 복도의 나무 향기, 모든 것이 익숙해져 갔어요. 민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28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테니까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이걸 주고 싶구나. 회장이 건넨 것은 낡은 상자였습니다. 민재가 상자를 열자 안에 군복 한 벌이 들어 있었어요. 자네가 입었던 군복일세. 실종 당시 입고 있던 거야. 민재는 군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총상 자국과 피 얼룩이 남아 있었어요. 강찬우 어르신이 보관하고 계셨던 걸 최근에 받았네. 민재는 군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 군복은 자신의 과거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장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렸을 때처럼. 민재야, 이제 괜찮겠나? 네, 괜찮아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최민재이자 강준서. 둘 다 저예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지. 그 모든 시간이 자네를 만들었어. 후회하지 마. 자랑스럽게 생각해. 민재는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날 밤 민재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혼란도 없었어요. 그저 따뜻한 꿈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그네를 타던 꿈, 어머니가 자신을 안아주던 꿈, 그리고 백호와 함께 뛰어놀던 꿈,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일어나 재단으로 출근했어요. 개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좋은 아침 얘들아. 민재가 개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늙은 백호가 다가왔어요. 민재는 백호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백호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28년 동안 기다려준 보람이 있게. 백호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도 이제 행복하세요. 그리고 백호야, 고마워. 민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28년의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최동훈 회장과 최민재, 아버지와 아들, 군견 백호의 충성이 지켜낸 기적. 이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불씨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 불씨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